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다이어트가 평생 숙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먹는 음식을 바꿔보는 습관만으로도 내장 지방을 뺄 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먹는 두부나 닭가슴살 그리고 아보카도는 내장 지방을 감소시켜주는 대표적인 음식이고요. 또한 사과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폴리페놀을 가득 함유하고 있어서 내장 지방 분해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음식 섭취로 몸을 좀 더 가볍게 하고 건강도 함께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준비하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건강한 정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장 지방이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할 때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내장 지방부터 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내장 지방이 성인병과 관련이 깊은 건가요,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위의 이제 지방보다도요, 이제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또 뇌졸중, 이제 심근경색 등의 이제 성인병과 연관이 크고, 특히 이제 내장 지방이 늘어가면 복압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나 딸꾹질, 또 하나는 이제 잠잘 때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코골이 증상들이 이제 심해지기 때문에 이 내장 지방은 수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또 내장 지방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고 수면과 직결되는데요. 그렇다면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식단이나 또 생활 속 습관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생활 속 습관에서 제가 제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뭐 내장 지방이 없는 분들은 하루에 정해진 식사 3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내장 지방이 있고 약간 과체중이다 이러면 제일 중요한 게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을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배가 고프지 않는데 먹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살이 빠지지 않고 내장 지방이 감소하기가 어렵죠. 예,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식단 조절을 하고 이제 다이어트 식단, 특히 이제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요. 통곡물이나 이제 자연식 등의 섭취를 늘리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소장에서 당을, 글루코스를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 당은 그냥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나트륨, 염분이 있어야 흡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내장 지방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금의 양을 먼저 줄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 특히 이제 술을 마시면서 반주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에는 식욕을 느끼는 신경이 더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음식이 과식을 하게 되고 맛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꼭 술과 같이 음식을 드시는 습관을 끊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내장 지방 관리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단 조절과 함께 또 무엇보다 금주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싸하게 매운맛을 느끼게 하는 이 고추도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음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추는 한방에서는 흩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의 이제 특징이 제가 이야기한데 짜장면도 느끼하고 달기 때문에 고추를 좀 넣으면 느끼한 맛을 잡아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캡사이신 성분인데요. 이 캡사이신은 체내 온도를 올리는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단 것만 먹는 것보다는 거기에 고춧가루가 조금 들어가면 살찌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또 체지방을 태우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내장지방을 줄이고 또 이 고추는 칼로리도 낮고 또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네, 원래도 고추를 좀 잘 챙겨 먹긴 했었는데요. 내장 지방도 빼주고 또 칼로리가 낮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더 많이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영 박사의 건강 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자다가 숨을 못 쉬는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골이의 50에서 70%가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한다고 하던데요. 박사님, 수면 무호흡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대체로 이제 수면 무호흡은 이제 코골이와 겸해져 있는데요. 수면 중에 이제 숨이 딱 멈추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본인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는 아내분이나 이제 남편분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장, 특히 이제 숨을 쉬는 코라든지 인두라든지 또는 복부에 이제 지방이 늘면서 공기의 흐름이 좋지 않아지고 이렇게 되면 흐름이 나빠지면서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을 해서 이러다가 숨을 쉬나 안 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숨을 쉬고 또 중간적으로 숨을 쉬고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을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수면 중 호흡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또 수면 무호흡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수면 무호흡증은 특정한 질병이 없어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박사님, 왜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 걸까요? 예,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코에서 인후까지 이어지는 이제 상기도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예, 공간이 좁아지는 해부학적인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예, 두 번째는 비만으로 인해서요, 목이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지방이 이제 축적되어 있는 경우, 또 내장 지방이 있으면서 복부가 비만하는 경우에 복부에 이제 율동 운동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심폐 기능도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선천적으로 이제 턱이 비정상적으로 쪘거나 이제 목이 짧으면서 굵은 사람에게서 체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 네 번째는 과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녁 때 식사만 조금 줄여도 이 수면 무호흡증과 코골이가 감소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력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복부 비만이 있고 뭐 편도가 커도 실질적으로 코를 골지 않는데 나이가 50, 60, 70이 넘어갈수록 기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웠을 때 중력에 의해서 편도나 인후 자체가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요. 공기의 흐름에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공간의 흐름이 좁아지게 되면 산소의 흡입량이 약해지고 산소의 흡입량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또 하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의 영양분과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면서 순간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면 무호흡증은 코의 문제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력이 떨어지거나 또 저녁을 과식해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면 무호흡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6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수면 중 숨 쉬는 게 힘들어서 좀 깬 적이 있다. 숨이 잘 안 쉬어진다. 이런 경우고, 두 번째는 코를 심하게 골아서 잔소리를 자주 이제 듣는 경우. 세 번째는 수면 중에 숨을 잘 안 쉬는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또 들은 경우. 네 번째는 충분히 자고 일어나도 몸이 항상 피곤하다. 다섯 번째는 자고 일어나도 항상 입이 말라 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심하다. 이런 경우에서 2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에 공기의 흡입, 산소의 흡입량이 좋고
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좋아야 장수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은 잔소리로 끝내지 말고 이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는데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관리를 해야 다른 질병이 생기지 않고 또 장수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면 무호흡증 자가 진단법을 살펴봤는데요. 2가지 이상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수면 무호흡증은 소아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아는 기본적으로 아직 완전히 성장이 되지 않아서 비강과 인후와 공기의 흐름이 지나가는 길 자체가 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감기로 인해서 작고 붓거나 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 코골이로 유지가 되고 코골이로 인해서 또 수면 무호흡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편도가 크다, 감기가 잘 걸린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꼭 아이의 건강 관리에서 인후의 관리를 또 코의 비염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아에게도 수면 무호흡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코골이를 한다면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수면 무호흡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 만성 피로와 졸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증상이 조절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부정맥이 올 수가 있고 또 고혈압이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 제대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심장으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이제 폐질환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특히 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은 당뇨병이나 이제 녹내장을 또 악화시킬 수가 있고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장기간 무호흡이 지속된다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수면 무호흡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해부학적 구조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수술할 건 수술을 하고 치료할 건 하는데 이제 그 밖에는 결국은 이제 심폐기능을 좋게 하고 이제 체질을 개선을 시키는 치료를 해 주는 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코라든지 편도에 대한 증상에 대한 개선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감기가 걸리면 편도가 붓는다든지 계속해서 비염을 앓고 있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에 앞서서 먼저 비염이라든지 편도, 감기에 대한 편도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비만에 대한 체질적 치료인데요. 원래 선천적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 잘 살이 되면서 내장 지방이 자꾸 불어나는데 이때 복부만 보시는데 복부만 보시면 안 되고 특히 목도 그렇고 코, 인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살이 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요즘은 환자분들한테 집에 혈압기도 있어야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중기를 조금 하나씩 구입해서 보시는 게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내가 뭔가 찐 것 같은데 몸무게가 반드시 이렇게 재었을 때 1kg, 2kg 는 걸 보아야 각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중에 대한 개선 체질 치료를 같이 하고 있고 네 번째는 대변과 소화 조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복부가 비만하게 되는 경우가 과식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변, 소변이 조절이 잘 안 되고 혈액의 찌꺼기는 소변을 통해서 음식물의 찌꺼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내재되면서 복부 비만이 되고 복부 비만이 되면 복압이 올라가면서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유발하기 때문에 대소변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력이 저하가 됩니다. 기력이 저하가 되면 배에 힘이 빠지고
또 키도 줄어들게 되고 또 배고프면 이제 기력이 없어서 바로 무언가를 먹어야 살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입니다. 예,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중력, 예, 중기, 예, 그래서 비위기를 보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 상초에 이제 심폐의 원기를 보하는 치료를 해서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한방에서는 원인과 또 증상 개선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수면 무호흡증에는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예, 일단 첫 번째는 편도가 큰 경우에는 길경과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복부가 비만한 경우에는 창출과 지시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특히 복부 비만이 있거나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녁에 과식을 하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체중인 경우에는 제일 먼저 앞서서 해야 되는 게 저녁 식사를 배가 부르지 않게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편도가 큰 경우에는 길경과 감초를, 복부 비만인 경우에는 창출과 지시를 이용한 한방차로 수면 무호흡증 개선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수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빠르게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박사님, 일상에서 수면 무호흡증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폐의 능력을 높이고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의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예, 두 번째는 예, 금주와 예, 금연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체중 조절과 예, 저녁에 과식을 피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운동과 체중 조절, 금연, 금주처럼 생활 습관 교정으로 수면 무호흡증을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이 시간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본인 상담이실까요? 아니요, 아들 상담이고요. 네. 네, 아들 나이는 23이에요. 네. 그리고 신장은 178, 네. 몸무게는 108.9? 108.9요. 네, 지금 어머님 그러면 제가 바로 박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네. 궁금한 사항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드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아들이 당뇨가 지금 있고요. 네. 당뇨 치수는 혈당 5.5라고 들었고요. 예. 그리고 간경화가 있어요. 예. 간 조직 검사를 했는데 간경화가 나왔고, 예. 근데 이제 얘 식습관이라든가 잠을 자는 것이 불규칙적이에요. 밤에 이제 날밤을 샌다든가. 네.
그리고 밥 먹고 바로 누워서 잔다든가 활동량이 적고, 예. 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3-4시간 아빠 업무를 따라 또 알바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 외 시간에는 그냥 아침에 어쩔 때는 날밤을 새고 배가 고프니까 일어나서 뭐 밥 먹고 누워서 잔다든가, 네. 아니면 저녁에는 피곤하니까 자고 한 7시쯤 자고 일어나서 12시에 뭐 야식을 패스트푸드 음식을 시켜 먹고, 네. 그리고 또 밤을 새고, 이제 이런 불규칙적인 생활 때문에 자기 몸무게 관리도 안 되고, 네. 간경화가 있어서 이런 애한테는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사실 몰라서, 당뇨약은 지금 하루에 2번 먹다가 한 번으로 줄이긴 했는데, 네. 요즘 다시 한 보름 만에 한 4kg 정도가 불어서 네. 병원에 가면 뭐라고 다시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지금 아드님이 108kg잖아요. 네. 그러면 이 몸무게가 언제부터 이렇게 좀 많이 증가가 된 겁니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박사님. 아, 그럼 1년 전보다 몇 킬로가 증가된 것 같으세요? 20한 6kg. 예. 그 몸무게가 천천히 증가는 되진 않았고요. 한 뭐 10kg씩 이렇게 찐 거는 재작년부터 그렇게 쪘고,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몸무게가 이렇게 확 뭐 변화가 되고 이런 거는 1년 전부터 네. 계속 있었어요. 예. 그때는 꾸준히 지방간이라 검사는 했지만 당뇨는 없었고, 고등학교 시절 때. 네. 그렇지만 계속 추후에 이렇게 피 검사나 이런 걸 했었는데, 고3 때 좀 집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좀 많이 먹고, 그 후에 좀 정신적인 문제도 동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ADHD가 높고, 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만의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밖에 안 나가고, 네. 이러면서 먹는 걸로 자기 스트레스를 풀고, 또 이제 밤을 새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먹는 걸 찾게 되고,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복용하는 약은 그러면 당뇨약만 복용하십니까? 이번엔 당뇨약 주시면서 간센터에서 무슨 약을 줬는데 약명은 잘 모르겠고, 아침 저녁으로 네. 먹으라고. 네. 제가 그걸 잘 모르겠네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는 지금 엄마가 본 대로 이제 네. 음식을 과식하는 뭐 생활에 이제 불규칙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스트레스도 같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네네. 예. 근데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체중 관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체중이 높아지면 이제 당 조절 기능이 이제 떨어지고, 또 체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내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불필요한 찌꺼기가 생긴다는 것은 간에서 다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간이 힘들어지면 이 해독하는 기능이 떨어져요. 예, 네. 그런데 이 간의 기능에서 떨어지는 게 또 하나가 뭐냐 있냐면, 스트레스나 이제 우라가 있으면 이 간 쪽의 기능이 또 약해지게 됩니다. 네. 지금 아드님이 그 대변은 매일 잘 보는 것 같습니까? 네. 네. 소변도 시원하게 보는지 이걸 꼭 물어보셔야 되고요. 소변은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어쩔 때는 시원하게 보는데, 너무 자주 갈 때는 또 자주 가더라고요. 네. 많이 유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자주 가더라고요. 네. 아들이 체질 때문에 제가 2가지만 물어볼게요. 아들이 술 하십니까? 아니요. 술 못하는 체질이에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아들이 음식을 드실 때 좀 매콤한 걸 잘 먹는 경우가 있고요. 달콤 새콤한 거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콤한 거는 못 먹고요. 예. 달콤한 거, 새콤한 것도 좋아는 하지는 않지만 단 거를 많이 예, 좋아해요. 매운 음료수라든가. 매운 건 좀 잘 못 먹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조금 매운 거 들어가면 이제 딸꾹질하거나 속이 뭔가 애려서 잘 못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체질상 매운 거는 자기가 피하려고 하는 건지 매운 건 못 먹더라고요. 예, 그런 체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운 게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방금도 이제 매운맛이 약간 캡사이신 성분이 있어서 안에 신장에 특히 이제 간장의 기능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아들은 음식물을 조금 적게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보여져요. 거기에다가 지금 술을 못 드신다는 것은 안에 내부에 열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부에 열이 있으면 음식물을 먹어도 바로바로 부푸는 성질이 있어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울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 식사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 경우는 본인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을 때 배가 고플 때가 있고 배가 고프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음식물이 당겨요. 네. 예, 그래서 음식물이 그러니까 간이라는 것은 모든 들어오는 음식에 대한 독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과체중인 경우에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음식을 조절할 때 아드님 같은 체질은 아마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간혹 연속극에서 방송에서 드라마 보면 여성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제가 잘 하는 말이 김치에 밥 비벼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 모습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아드님은 남성이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음식 섭취가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네. 한번 정확히 상담을 받고 지금은 이제 간 경화까지 와서 제가 뭐 한방차를 불러드릴 수는 없고 이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를 좀 꾸준히 받으면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한 것과 이제 체질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체중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줄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본인이 이제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아들이 밥 먹는 것은 엄마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가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 스트레스 받는 건 이게 세상 살다가 보면 지금 ADHD도 있고 혼자 좀 아무래도 생활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엄마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근데 먹는 것을 때가 됐다고 먹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이때는 지금 아들이 젊은 나이라 뭐 저녁 때 잠도 안 오고 어떤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뭐 배가 고픈 저녁 때 자기 자신이 뭐 시켜 먹는 거 이걸 또 잔소리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자고 있다가 때가 됐는데 뭐 식구들끼리만 먹고 아들은 그냥 놓아두는 수 있거든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때 저체중이면 깨워서 먹여도 되는데 아들은 그냥 놓아둬도 그냥 뭐 하라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를 챙겨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아들이 뭐 일 때문에 나 뭐 좀 챙겨줘 그러면 그러니까 아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고 엄마가 먹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잠자다가도 배가 고프면
뭐 냉장고에 보면 다 먹을 거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먹으라는 이야기는 안 해도 돼요. 네.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한의원에 가서 본인의 이제 체질을 한번 판단하고 이제 관리하는 거하고 우선 지금 간 경화까지 왔으니까 우선은 침이나 뜸이나 이제 부항 치료, 그 다음에 뭐 약침요법이라든지 이런 치료로 관리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한데요.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 후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준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세계로운 건강밥상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사람의 원기가 돋고 소에게 먹이면 금방 기력을 회복한다고 고서의 효능이 언급됐을 정도로 오랜 세월 기력 회복으로 사랑받은 식재료, 바로 낙지입니다. 자, 박사님, 동의보감에서도 낙지가 소개가 되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보감 본초문에는 소 8초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맛은 달면서 이제 독은 없고 또 오징어보다 맛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람의 인체 오장육부의 원기를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원기에 도움이 되는 낙지. 이 낙지는 칼로리가 적은 저지방 또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라고도 하던데요. 섭취를 하게 되면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방금 칼로리가 낮고 또 지방 함량이 적기 때문에요. 이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효과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타우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요. 피로물질 제거, 이제 남성분들의 원기 보강, 또 간세포의 독소를 해독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르기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남자의 정자를 생성하고 또 활동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고, 마지막으로 풍부한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빈혈,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월경 중에 어지럽다, 예, 빈혈 수치가 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갱년기 증상으로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면서 예,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때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낙지인데요. 이 낙지는 혈액순환 개선과 또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낙지에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를 함유하고 있어서요. 예, 심장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네. 이렇게 또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낙지가 특히나 낙지를 성장기 어린이들이 섭취를 하게 되면 두뇌 발달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오. 예, 이 낙지에는 이제 두뇌 발달에 좋은 DH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우유라든지 이런 식품들을 보면 DHA가 함유된 뭐 우유, 식품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기억력, 예, 암기력에 도움이 되고, 연세가 높은 이제 어르신이나 어머님의 경우에는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예, 건망증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자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다이어트, 뭐 또 두뇌 등등 다양한 곳에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낙지인데요. 낙지는 그런데 또 숙취 해소랑 간 건강에도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제 타우린 때문인데요. 이 타우린 성분이 간의 피로를 풀어주고 또 간의 이제 재생력, 그래서 우리 인체가 어디 상처 났을 때 바로 그걸 아물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간에 쌓이는 피로 물질을 배출하고 독소를 해독해 주기 때문에요. 간경에 이제 병변이 있을 때 간을 간경화를 예방하고 또 간의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럼 해장을 할 때 또 연포탕을 먹어도 정말 효과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렇게 원기 회복 식품 낙지 어떤 점을 주의하면서 섭취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일단 성질은 평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그렇지만 이제 해산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특히 이제 회라든지 이제 탕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섭취하면 좋은데 이제 회는 날 것으로 먹으니까 평소에 이제 간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건강이 50세 이하로 건강하신 분들, 그렇지만 연세가 50세 이하, 그 다음에 50세 이상, 50세 이하라도 몸이 좀 약하거나 간 수치가 좀 떨어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탕이나 익혀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날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익혀서 섭취하는 네.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오늘은 낙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낙지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 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 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예. 네, 예, 그러면은 본인 상담인데요. 네, 그러면 상담에 앞서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예. 되실까요? 예, 지금 65세입니다. 네, 그럼 아버님 키하고 몸무게도 부탁드릴게요. 예, 키는 1m 65, 몸무게는 78.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건강 궁금증 우리 박사님께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제가 혈압약을 현재 복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좀 이거를 복용하고 있는데 자꾸 GOT가 좀 높다 그래 피가 안 좋다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혈압약은 이제 처방해 주시는 대로 드시면 되고 이제 GOT가 수치가 계속 이제 안정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그러면 혈압약 외에는 복용하시는 약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네. 지금 젊으셨을 때 수술 받으신 적은요? 없습니다. 네. 현재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그래 잘 되는 편입니다. 네. 지금 체중이 78kg신데 1년 예.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조금 좀 줄은 것 같긴 한데 좀 네.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배가 좀 나온 팔이라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간 수치 GOT가 안 좋다는 건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예, 지금 한 4년 됐나? 네. 그러면 그 수치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까? 아니요, 조금 낮아졌다 하긴 하는데 네. 아직도 좀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데. 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예, 예, 맞습니다. 네. 보고 나면 시원하시고요. 예, 예. 소변은 어떠세요? 소변은 자주 벼는 편인데요. 시원하세요? 예, 보고 나면 시원하죠. 예. 지금 운동하시는 거 있습니까? 운동은 걷기를 되도록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커피 오후에 마셔도 잠 잘 주무십니까? 아우, 저는 커피 안 마셔서 잠을 잘 오는 편이거든요. 아, 커피는 드셔도요? 예, 안 들어도 잠은 바로 잘 와요. 아, 커피 마셨을 때는요? 마셔도 커피 잘 안 드는 편이거든요. 아, 평소에 커피는요? 예. 예. 알았어. 예, 두 번째는 이제 술은 혹시 하실 줄 아세요? 네, 술은 제가 어려서부터 술을 안 했습니다. 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나 확인하려고요. 아, 그런 건 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없고요.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지금 이게 한 4년 정도 되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좀 뭐 예. 스트레스 받을 일은 계속해서 조금씩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한 5, 6년 전쯤에서 조금 더 뭐 스트레스가 강력한 게 있었나 해서요. 아, 그런 거는 뭐 별 그런 없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간 수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체중이 느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원래 술, 담배는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음식은 하루에 3끼 드세요? 아, 아닙니다. 3끼 들 때도 있고 2끼 들 때도 있고 그 뭐 대칭이 없이 예.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GOT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체중을 지금 78kg니까 지금 보면 한 3kg에서 5kg는 그 조금 이렇게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또 내장 지방이 조금 있어도 독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 그 독소를 해독하는 것은 다 간에서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혈압약 외에 따로 뭐 건강식품이나 이런 거 드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이제 그 복부 비만, 내장 지방 관리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식사를 하실 때 뭐 운동은 기본적으로 하시니까 저녁 식사의 양을 한두 숟갈이라도 지금 드시는 거에서 한 10% 정도만 좀 줄여줘 보세요. 예.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그 배가 약간 고플 정도로 드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간 쪽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아, 예. 네, 향부자. 예, 상부자. 예, 복령. 예. 그 두 가지 약을 각각 5g씩 넣으세요.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혈압약이 언제 드십니까? 저는 자고 있는 바로 먹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한방차는 아침에 그냥 점심 때 낮에 한번 드시고요. 편한 시간에 밥 안 먹고 먹어도 되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저녁 식사 하기 전에 한 번 더 드세요. 예, 그렇게 해서 2번 드시고 아까 이제 저녁 체중 관리를 하시면서 저녁 식사만 조금 줄이시고 한 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한방처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65세 아버님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사님? 예, 이제 이 간 수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선천적으로 간에서 해독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가 어찌되었든 간과 이제 담즙에
양을 이제 늘려야 되고 담낭의 기를 보강해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술인데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술, 담배는 안 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과체중입니다. 예, 내 몸 안에 이제 지금 키가 165에 몸무게가 78kg였으니까요. 과체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체중 조절을 하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제가 식사를 3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저녁 식사의 양만 조금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체는 낮에는 활동하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조금 더 먹어도 음식물의 대사,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렇지만 저녁 때는 내가 음식을 조금 더 먹게 되면 저녁 때는 우리 인체 유전자가 저장하는 스타일로 변하게 됩니다. 이분은 사실 예민하고 섬세한 분입니다. 예민하고 섬세하다는 것은 그만큼 꼼꼼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남자분들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내재될 수밖에 없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향부자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또 하나 지금 복령이라는 것은 혈액 속에 찌꺼기를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간에서 해독이나 살균 능력을 더 보강을 안 해도 간이 피로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향부자와 이제 복령을 차요법으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평소 가슴 두근거림과 체중 감소, 얼굴 다한증 증상이 있어서 갱년기 증상인 줄 알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근 살이 5kg 정도 빠졌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오면 살이 계속 빠지고 방치하게 되면 심장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도움되는 생활 습관과 한방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40대 중반 여성의 건강 상담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왜 생기는 거죠? 일단 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이제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온을 좀 따뜻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내 몸이 힘들게 되고 체력이 떨어질 때 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내 몸에 이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생기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정신적으로 힘이 들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힘이 들게 되면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갑상선 또 뇌 건강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갑상선에 대한 관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 이제 그레이브스병에 의해서 이 갑상선 기능이 항진하는 이러한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또 생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 더 좋을까요? 일단 생활 속 관리는 이 여성분의 경우는 이제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육체적인 피로인지 정신적인 피로인지 또는 내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따라서 한의원에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이 흥분된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거나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빨리 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치자와 죽엽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음식은 잘 먹는데 체중이 빠지는 경우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체력이 떨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황기와 금운화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율신경이 흥분되어 맥박이 빠른 경우에는 치자와 죽엽을, 잘 먹는데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는 황기와 금운화를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사님, 금운화는 어떤 약재인가요? 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황금색과 이제 은색이 같이 나타나서 금은화입니다. 그리고 이 금은화는 겨울에도 얼지 않고 잘 핀다고 해서 인동등이라는 또 이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잘 먹고 살이 빠지는 경우는 당뇨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화는 당뇨가 있을 때도 쓸 수 있는 약재입니다. 성질은 차면서 내 몸에 생기는 염증들, 또 내가 과로하고 피곤할 때 피로를 풀어주고, 또 하나 동의보감 본초문에서 이 금은화는 피부에 여드름이나 이물질이 생겼을 때 이 여드름을 제거해주고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음식을 잘 먹어도 결국은 소장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피곤하면 구내염이 생기거나 피곤하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얼굴에서 열이 나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 비슷하고, 또 하나는 여성분들의 경우에 폐경이 되면 열이 올라가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땀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은화는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도 쓰게 됩니다. 단 조건이 맥이 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1분에 보통 맥이 한 90맥 이상으로 빨리 뛰는 경우, 그래서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타거나 맥박수가 70맥 이하로 지맥인 경우보다는 상맥으로 빠른 경우, 그러면서 제가 이 금은화 앞에 황기를 같이 넣은 것은, 황기는 원기를 좋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있는 경우보다는 육체적으로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먹는 것은 부족하고 먹을 시간은 없고 체력이 떨어지고 먹는데 살이 빠진 경우에 이 황기와 금은화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건강 제안을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인가요? 오늘 드릴 건강 제안은 내장 지방에 쌓이는 이 지방은 수명을 단축시킨다입니다. 피하 지방에 비해서 이 지방 조직 속을 지나가는 이 혈관은, 내장 지방에 지나가는 이 혈관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이제 피하 지방에 비해서 이 내장 지방은 운동을 하면 쉽게 빠지고 식사를 적게 조절하면 잘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기보다는 걸어 올라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제 차 안에는 주로 악력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발은 걸으면서 움직이는데 손은 힘쓸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악력기를 조금씩 이용을 해서 손에 이제 에너지를 소모를 시켜주면 내장 지방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수면과 직결되는 내장 지방인데요. 내장 지방은 운동하면 쉽게 빠진다고 하니까요. 평소 엘리베이터보다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실천해서 내장 지방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